외로움을 좀 많이 타셨나봐요. 개를 좀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이 진돗개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한 10년 정도를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외제 승용차, 이건희 씨가 몇 대나 갖고 있나? 그래서 한국 반도체라는 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500억 원어치의 핸드폰 다 불질러버려 손대서 망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삼성의 두 번째 이건희 씨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건희 씨도 물론 이병철 씨와 마찬가지로 경남 의령태생이고, 그리고 학력이라고 하면 이병철 씨가 신문물을 배워야 된다는 의식이 강해서 어릴 때도 일본에 한번 보낸 적이 있고 대학도 와스 대학을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대학을 졸업을 못했는데 아들은 와스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지요. 그러고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 재밌는 게 일본에 있을 때 외로움을 좀 많이 타셨나 봐요. 개를 좀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의 국견 진돗개가 있는데요. 이 진돗개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을 때요. 이 진돗개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한 10년 정도를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돗개가 인정을 받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이건희 씨 그럼 유명한 게 벤지라는 개지요. 애완견인데 네 차례나 복제를 하는 이런 개에 관련된 얘기도 있고, 또 삼성이 아직도 이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맹인견을 양성해가지고 맹인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또 유학을 갔을 땐 차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유학 기간이 1년 6개월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차를 6대나 바꿨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를 타는 정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분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차를 무척 많이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2015년도였었나요? 1억 원 이상의 외제 승용차, 이건희 씨가 몇 대나 갖고 있나 조사했더니 124대를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주로 공식적인 석상에 타고 간 차는 바이마그라는 차고요.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차는 24대 포르쉐를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차에 얼마나 광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궁금하긴 한데 자료가 없어서, 그럼 1억 이하짜리 차는 몇 대나 있었을까? 국산 차는 뭐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 같지만 어쨌든 간에 차에 매니아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씨가 사실은 삼성을 키우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게 79년에 부회장이 되는데요. 물론 아버지는 87년에 돌아가셨지만 거의 활동을 안 하셨으니까 부회장이 됐을 때 이건희 씨가 반도체를 한번 해보자라고 아버지한테 제의를 했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절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반도체라는 데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실세, 어떻게 보면 아버지 계셔도 힘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삼성이 아예 인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삼성이 반도체를 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하죠. 그리고 세계 반도체 1위가 되는 이런 기염을 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핸드폰이었었는데, 핸드폰이 여러분들 보시면 1984년 이쯤에 보면 우리나라에 있던 핸드폰은 모토로라 거예요. 근데 가격이 어느 정도 가느냐면 4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승용차가, 포니 같은 승용차가 한 350만 원 정도 가니까 핸드폰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모토로라가 석권하고 있을 때였었죠. 이때 삼성이 내놓은 핸드폰이 애니콜입니다. 1989년에 애니콜을 내놓게 되는데 애니콜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는 있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형이 산악지역이 많아서 어디에서나 잘 터진다 이런 의미에서 애니콜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외국에선 애니콜이 또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애니콜 그러면 외국에서는 이게 콜걸이 자꾸 연상된다고 해서 삼성 모바일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는 그게 출시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핸드폰에 몇 가지 좀 특징이 하나 있죠. 반도체를 얘기한다는 것과 핸드폰은 이게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반도체를 누가 디자인 보고 물건을 사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기능과 가격을 보고 살 텐데, 물론 핸드폰도 기능과 가격을 안 본다는 건 아니지만 디자인까지 함께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수월한 상품은 아니었었나 봐요. 계속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삼성이 크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화형식이에요. 핸드폰 그 당시로 뭐냐면 그 가격이 한 500억 원어치 정도 내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 불량 같은 게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500억 원어치의 핸드폰을 다 불질러 버린다고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명품들을 잘 보시면 명품의 판매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명품 가방 같은 거 보시면 가끔가다 안 팔리면 뭐하냐면 다 불질러 버리는, 그래서 희소성을 증대시키는 이런 판매 전략이기도 한데, 그게 오히려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공장 직원들에겐 이르기 시작하죠. 실제로 불량품을 이건희 씨는 암세포에다 비유해서 비난하곤 하셨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직원들 입장에선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게 되고, 대외적으로는 어떤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됨으로써 핸드폰이 성공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름이 아예 바뀌면서 아이폰과 양대 산맥이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갤럭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건희 씨가 손대는 사업마다 다 성공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핸드폰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지만 손대서 망한 게 있긴 있습니다. 자동차죠. 자동차 닛산과 합작을 해서 SM5라는 차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물론 IMF라는 그런 위기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르노에 매각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실패한 것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오히려 이건희 씨는 반도체와 사실은 지금 뭐 핸드폰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뭐 삼성을 얼마나 크게 읽었는지는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건희 씨 이제 가족들은 한번 보면 일단 부인 대단하시죠. 홍라희 여사인데요. 홍라희 여사는 여러분들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홍진기 씨의 딸이기도 한데요. 시집으로 왔을 때 이병철 씨가 인사동에 가서 매일 골동품 같은 걸 사오게 시켰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 안목을 키워주고 난 다음에 이병철 씨의 호가 호암인데 호암미술관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주로 예술, 어떤 미술품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고, 홍라희 씨는 뭘로도 유명합니까? 그러면 원불교 신자인 걸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홍라희 씨의 동생들은 좀 유명한 분들이 좀 계시죠. 홍라희 동생 중에 홍석현 씨, 지금 중앙일보를 운영하고 계시죠. 그래서 중앙일보 계열, 그 다음에 또 동생 중엔 홍석조 씨, BJF 회장인데요. BJF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CEO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집안이에요. 이런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뭐 따로 한번 보셔야 되겠지만 딸들 보면 큰딸 이부진 씨인데, 이부진 씨가 이건희 씨가 거의 판박이래요. 어떤 경영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에게는 애초부터 뭐냐면 호텔을 운영시킬 생각이었고 그 운영에 참여를 시켰었죠. 그래서 지금 신라호텔 회장이 이부진 씨죠. 이부진 씨는 또 여러분들이 뭘로 유명합니까? 평사원과 결혼했던 걸로 유명하죠. 이무재 씨와 결혼했었는데 그건 삼성이 보도자료였고 실제로는 이부진 씨의 경호원이었다고 하죠. 근데 이혼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둘째 딸은 이서연 씨인데, 이서연 씨는 리움 미술관장입니다. 리움은 이병철 할 때 리와 뮤지엄, 그래서 뒷자를 따서 맨 앞과 뒤를 따서 리움 미술관인데, 이분은 또 뭐냐면 홍라희 여사의 거의 판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미술관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우리가 보통 미술관장 이렇게 말하면 뭐 어느 정도 돈이 좀 많은가 봐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집안에서 1조 이하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서연 씨 같은 경우는 남편이 동아일보의 차남 김재열 씨가 남편인 거죠. 그리고 막내딸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이라 말은 좀 왜 죽었나 이런 건 안 할 건데, 이윤영 씨라고 자살한 막내딸이 있었습니다. 자, 요런 집안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건 한번 말씀드리고 하려고 해요. 지금도 아마 며칠 전에 뒤져보니까 이재현 씨가 우리나라 두 번째 부자더라고요. 14조 5천억인가를 가지고 있던데, 보통 1조라는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은 제가 한번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뉴스나 방송 같은 데를 보면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 더 심하고요. 1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자꾸 우린 1조라는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인가라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히 한번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해에 같이 태어나서 그냥 돈을 버는데 뭐 2, 3억씩 벌어서 쓸 거 쓰고 1억씩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물론 이자는 없다고 전제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 그럼 지금 당신이 가진 재산은 2021억입니다. 그럼 1조라는 건 대체 뭘까요? 라고 말하면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8,000년 전쯤 태어나셔서 뭐 토지 개간하시고 막 맘목수 사용하셔서 막 팔아서 매년 1억씩 모아서 만년이 되면 1조가 됩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굳이 따지면 만억인 거지. 우리가 써서 없앨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 얘기 나올 때 조, 정부 정책 나올 때 조, 얼마나 큰 돈인지는 한번 체감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두 번째, 골프 실력 안 되는 거라고 해요. 자식놈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지 아버지를 고발하는, 실제로 이 사건에 우리 아버지가 연계돼 있어요. 막 이런 이창희를 미워했다기보다 이게 커지면 박정희도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저먹는 거죠 사실은.